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강석훈 경제수석이요. 김기춘 비서실장 잘 아시죠? 잘 압니다. 우리 강석훈 경제수석은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경제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지요? 교사라는 건 좀 과한 말이고요. 예, 됐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대통령 이제 인수위원도 하고 지금 국회의원도 하신 뒤에 경제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전 경제수석인 안종범, 조원동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착잡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한국 현대사의 최대 간신이다. 법률 미꾸라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사안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도 입건되는 마당에 아직 김기춘, 우병우 이런 사람들은 검찰이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우병우의 황제 소환 이후로 재소환조차도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그 형편없음에 국민들이 개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능함과 형편없음을 넘어서서 법률적으로 모든 시스템적으로 대통령에 간언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신분에 있었던 김기춘과 우병우는 검찰과 함께 대통령 권력을 비호하고 국정농단을 비호했습니다. 최순실과 차은택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은 차은택을 위해서 2015년 2월에 포레카 지분 인수를 협조해달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합니다. 안종범 수석은 즉시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전화해서 인수협조를 요구합니다. 2016년 2월에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독대해서 더 블루케이를 위해서 차은택을 위해서 포스코의 배드민턴 팀 창단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대통령과 차은택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조원동 경제수석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세우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다른 의혹으로 지금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포스코 회장의 자격은 최소한 등기 이사 등의 이사와 멤버이어야 되고 포항제철소장 등의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정준양 그 문제를 일으켰던 회장조차도 그러한 경력이 있습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에 불과했던 포스코 내 계열사 순위로 바닥에 해당하는 포스코 전체 상무급인 권오준이 일약 회장으로 됐습니다. 비선 실세가 관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가짜 경선 쇼를 했습니다. 정동아 포스코 부회장, 김진일 전 사장, 박환영 전 사장, 오영호 코투라 사장 다 들러리로 가짜 경선 쇼를 했습니다. 오형호 전 산업부 차관, 즉 코투라 사장은 박통의 해외 순방 일정길에서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경선 참여를 권유받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깜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권오준을 포스코 회장으로 세운 외부 비서실세는 누군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순실이라는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제보가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이것을 던집니다. 권오준이 어떻겠냐? 조원동 경제수석은 알아보니까 회장감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고 윽박지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명주 포스코 기술투자사장에게 또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권오준을 회장으로 세우는 이러한 지시가 명령이 노출되어서 안 된다고 다짐까지 받아듭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CEO, 포스코 내 CEO 승계 프로그램 담당 사장인 김웅규에게 또 권오준을 회장으로 세우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 김웅규 사장은 검찰이 소환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동 경제수석과 최명주 사장은 옥스퍼드대 동창이고 동문입니다. 최순실과 정리하겠습니다. LCT의 이영복, 오래된 강남의 청담계 개원들입니다.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외국가 있고 한 사람은 도피 중에도 월 1,000만 원의 개불입금을 꼬박꼬박 불입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관계는 뭡니까? 김기춘, 최순실, 차은택, 포스코의 권오준,
그리고 이영복, 현기환 전 수석은 잠깐 수석한 정도에 불과하는데 간도 크게 30억짜리 수표로 뇌물을 받습니다. 이영복이 보통 백이 아니고서는 포스코 시공사가 건설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우리 강석훈 경제수석 비서관님, 네. 김기춘 실장을 잘 아실 겁니다. 포스코와 관련된 이 권오준과 관련된 이러한 권력 비선 실세에 의해서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권오준을, 깜도 안 되는 권오준을 포스코에 세웠습니다. 그 포스코가 중국 시공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열 하루 만에 이 지금 크게 터져 있는 부산에서의 검찰 수사 사건 이영복 LCT의 시공사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공사 사장 황준현 사장은 그로부터 얼마 뒤에 쫓겨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수석으로서 마지막으로 역사를 위해서 소상하게 조사를 할 용의 없으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첫째, 제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짐작하다시피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경제수석 비서관이죠. 네. 충분히 아직도 대통령의 힘이 살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차치하더라도 경제수석 비서관으로서 관계부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경제수석 비서관으로서는 조사하기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 조사나 특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그런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는 방식으로 의원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번 질의는 자, 다음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한강욱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정무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정무수석께서도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서 4월 말이면 대통령께서 최소한 그 시점까지는 퇴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시고, 그런데 지난 주말에 국민들의 촛불 민심과 분노를 보면 매우 강렬하고 높고 험하다, 폭발 직전이다. 거기다가 아직 특검 수사는 시작이 안 됐지만 기존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등과 공모해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이 공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우리 위원회의 박영선 의원께서 의문 제시를 한 점들, 그러니까 세월호 당일날 성형수술을 했는지 여부, 또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대통령께서 지금 바로 즉시 하야를 하는 것이 전 국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대통령께서 하야하신다고 결정하고 이 발표 한마디면 이 청문회, 특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불타고 있는 염증이 해소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비서실장께서는 이 위중한 시기에 비서실장을 맡은 이유가 국가를 위해서 맡으셨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온당한 해법은 대통령께서 즉시 퇴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께 즉시 하야 퇴진하라고 진언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 그 조기 퇴진에 대해서 하야가 저는 하야라는 말을 그건 조금 뭐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퇴진이라는 말 쓰는데 조기 퇴진을 이제 하시는 걸로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그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즉각 퇴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즉각 뭐 퇴진할 것을 뭐 건의한다, 건의드릴 거다 이러한 용어를 쓰기는 매우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듣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역시 그 대통령의 불행은 또 나라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그 역대 대통령께서 말년에 그 불행하게 되시는 것을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말년을 잘 이런 조기 퇴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그 절차, 안정적인 절차, 또 법적인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퇴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방법은 그렇다 해도 여러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저희들은 나름대로 새겨보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 내부에서 심도 깊은 회의가 필요한 게 대통령이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질서 있고 안정적인 절차에 따른 퇴진을 생각하고 계시는 듯 하지만 그 질서 있고 안정적인 퇴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국민들과 우리 사회 전체의 아픔과 분노가 하루하루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픔과 분노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기는 더욱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하루빨리 퇴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을 오늘 청문회 끝나고 돌아가시면 청와대 비서진께서 심도 깊게 협의해서 대통령께 진언 드려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실장님. 네, 경호실 차장님. 예, 경호실 차장님.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 지금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이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 없습니다.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건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네, 제가 답변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박영선 의원이 질문한 건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프로스카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발모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차은택 씨가 대머리고 일주일에 2회 정도 청와대에 출입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전립선 비대증은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의 목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약을 구입하실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경호처장 생각에 이 약품은 누가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실장이 나중에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의무처장 곧 오시죠. 의무실장 오시죠. 네, 의무실장은 그 응급 대비를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인수인계 사항을 후임자한테 인수인계하고 출석하는 걸로 그렇게 몇 됐습니다. 시쯤 도착하십니까? 그건 제가 좀 일찍 들어오다 보니까 기획실장이 연락을 했기 때문에 오는 시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맞춰봤습니다. 예. 네네.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적어두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의료 장기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청와대 경내로 들어와서 구속실로 간접로 간 사람이
누군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본 의원에게 말씀하신 것은 맞죠? 의원님, 그 2급 비밀이라서 제가 공개된 이런 장소에서 2급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비밀 누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고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반드시 진실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 의결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장님께서도 국회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드리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증인으로서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취득한 2급 비밀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고 누설하지 않는 게 또 법에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경호관으로서 취득한 2급 비밀을 다 발설해 버린다면은 그 대통령 옆에서 총을 차고 근무를 하는 경호관들을 대통령이 신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은 네. 참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